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당시 독일은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스웨덴에서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 철광석은 노르웨이 북부 나르비크 항구를 통해 독일로 운송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해역을 장악한다면 독일의 철광석 수입은 중단될 위험이 있었죠. 이에 해군사령관 에리 레더는 철광석 수송로를 보호하고 향후 영국과의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 노르웨이를 침공할 것을 제안했고 1940년 1월 이 계획은 배저위붕 작전으로 명명됩니다. 당시 히틀러는 노르웨이보다 프랑스 침공 계획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2월 16일 영국이 노르웨이 중립해역을 항해하던 독일 유조선 알트마크를 습격해 영국포로 300명을 구출하자 노르웨이 침공을 서두르게 됩니다. 배저위붕 작전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해안가의 병력을 상륙시켜 주요 항구를 확보하는 것. 둘째, 상륙한 부대가 각 항구로 연결된 도로를 장악하고 내륙으로 진격하는 것이 목표였죠. 1940년 4월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독일의 노르웨이 침공 부대가 출항하며 동시에 덴마크 방면으로도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은 노르웨이 침공을 위해 덴마크를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제대로 된 한개 사단조차 꾸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침공 6시간 만에 항복합니다. 노르웨이로 향한 독일군은 총 6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그룹은 나르비크 항구를 목표로 2,000명의 병력이 전함 샤르노르스트, 그나이제나우와 열척에 구축함에 승선했습니다. 제2그룹은 트로네임으로 향하며 1,700명의 병력이 중순양함 히퍼와 4척의 구축함에 탑승했습니다. 제3그룹은 베르겐을 목표로 1,900명의 병력이 경순양함 쾰른, 퀘니이스베르크에 승선했습니다. 제4그룹은 크리스티안산과 아렌달 항구로 향하며 1,100명의 병력이 경순양함 카를스루에 탑승했습니다. 제5그룹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고 2,000명의 병력이 중순양함 블리어, 장갑함 리초, 엠덴에 승선했습니다. 마지막 6그룹은 에게르순을 향했고 150명의 병력이 기뢰제거선에 탑승했습니다. 초기 병력은 총 9,000명가량이었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항구를 장악한 뒤 추가 지원병이 도착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당시 영국 역시 노르웨이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병력을 이미 함선에 탑승시킨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4월 8일 영국은 항공기를 통해 독일 함대의 대규모 움직임을 관측했지만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하려 한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독일이 북대서양 방면으로 진출하려 한다고 오해한 영국은 승선했던 병력을 다시 내리고 대규모 함대를 출항시켰습니다. 영국 함대는 북해를 수색하며 독일 함대를 찾으려 했지만 이때 독일군은 이미 노르웨이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며 상륙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1그룹은 큰 충돌 없이 나르비크 상륙에 성공하고 항구와 도시를 신속히 점령했습니다. 노르웨이 수비대는 도시를 떠나 외곽 지역에서 저항을 시도합니다. 트로네임을 목표로 한 제2그룹은 해안포의 사격에 잠시 발이 묶였지만 독일 중순양함 히퍼가 대응하며 함대를 무사히 이동시켰고 상륙에 성공해 항구와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베르겐으로 향한 제3그룹은 해안포의 집중사격으로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순양함 퀘니이스베르크가 피해를 입었지만 폭격기의 지원 덕분에 해안포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륙한 병력은 수비대의 반격을 받았지만 무난히 베르겐 점령에 성공합니다. 크리스티안산과 아렌달로 나뉘어 진행된 제4그룹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아렌달은 별다른 저항 없이 점령에 성공하지만 크리스티안산으로 향한 경순양함 카를스루에는 해안포 사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독일 폭격기가 투입되어 해안포를 무력화한 뒤에야 크리스티안산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슬로를 목표로 한 제5그룹은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드레바크 지역에 배치된 기뢰와 해안포 사격으로 인해 순양함 블리어가 침몰하면서 병력 다수를 잃습니다. 장갑함 리초 역시 큰 피해를 입어 철수해야 했고 이로 인해 작전은 차질을 빚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수부대가 인근 공항을 신속히 점령하고 이를 발판 사마 항구와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에게르순을 목표로 한 제6그룹은 별다른 저항 없이 도시를 신속히 점령했습니다. 나르비크를 포함한 6개의 주요 거점을 모두 점령하는 데 성공한 독일군은 연합군의 반격에 대비해 각 거점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배저위붕 작전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함선 간의 해상 전투입니다. 첫 번째 해상 전투는 4월 8일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국 구축함 글로엄은 물에 빠진 수병을 수색하던 중 독일 중순양함 히퍼와 조우하여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글로엄은 침몰했지만 히퍼 역시 손상을 입습니다. 4월 9일 글로엄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했던 영국 순양 전함 리나우는 독일 전함 샤르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를 만나 교전을 벌입니다.
양측 모두 큰 타격을 입고 철수했으며 이후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는 히퍼와 합류한 뒤 수리를 위해 회항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의 주력함은 당분간 퇴장하게 됩니다. 4월 10일 영국 해군은 나르비크의 구축함 5척을 급파하여 독일 구축함 2척과 수송선 6척, 탄약보급함 1척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도 2척의 구축함을 잃습니다. 4월 13일 연합군은 다시 나르비크를 공격합니다. 영국 함대는 전함 워스파이트와 항공모함 퓨리어스 9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독일군 잔여 함대인 8척의 구축함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주력함 없이 싸워야 했던 독일군은 처참히 패배했고 모든 구축함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르비크 항구와 도시는 여전히 독일군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노르웨이 해역을 장악한 연합군은 이제 역상륙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상륙 지점을 둘러싼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아직 노르웨이군이 저항하고 있는 트로네임을 점령해 그들을 지원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인 나르비크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하여 두 곳 모두 상륙 작전을 시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월 17일과 18일 트로네임 북동쪽의 남소스와 남서쪽의 안달스네스로 상륙합니다. 그러나 이미 독일군이 트로네임 방면의 병력을 증파한 상황이었죠. 또한 독일 공군의 공중 우세로 인해 영국군은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 5월 2일 안달스네스의 병력이 철수했고 5월 3일 남소스 병력도 철수합니다. 나르비크 상륙 작전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2만 5천 명 규모의 영국, 프랑스, 폴란드 연합군이 독일군 에드하르트 디틀이 지휘하는 4천 명의 병력을 몰아내고 스웨덴 국경까지 추격했습니다. 5월 6일 이후 연합군은 세 방향에서 독일 방어선을 압박하며 디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디틀은 공군의 지원 없이는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으나 당시 독일 최고사령부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침공을 준비하느라 나르비크에 추가 병력을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5월 10일 독일이 베네룩스와 프랑스를 침공하자 연합군의 관심은 노르웨이에서 유럽 본토로 이동합니다. 5월 24일 연합군은 나르비크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고 6월 6일 마지막 연합군이 나르비크를 떠납니다. 6월 9일에는 노르웨이군마저 항복하며 대저위붕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대저위붕 작전은 독일군의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독일은 원하던 나르비크를 손에 넣었고 북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항구를 활용할 해군 전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작전 동안 독일 해군은 순양함 3척, 구축함 10척, 잠수함 6척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주력함조차 심각한 손상을 입고 수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래부터 영국 해군에 비해 열세였던 독일 해군에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이 손실은 독일이 영국 본토 침공을 목표로 한 바다사자 작전을 보류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해군 전력을 총동원했던 대저위붕 작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